근데 내가 가입했던 시기가 이때 기간제 폐포암으로 분류했던 시기라면 이거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께서 코드를 C34로 주신 분들은 조금 더 유리할 것이고 D02로 갔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이 건의 본질은 뭐예요? 이 종양을 언제 기준으로 해석해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KCD 7차 때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발병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최근에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기준에 KCD를 적용한다라고 최근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험약관을 보면 암의 진단 확정 부분이 있어요. 악성 신생물 분류표 그 맨 밑에 깨알 같은 글씨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당시 기준에 KCD가 있을 거 아닙니까? KCD 3차, 4차, 6차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약관을 만든 사람도 생각을 해보면 KCD는 계속 5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빠르면 2, 3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데 이거 개정되면 어떡하지?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암이 아니었던 게 암으로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암이었던 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려고 어떤 내용을 했냐면 추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포함하겠다고 돼 있어요. 포함하겠다라고 하면 PD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나중에 발생할 질병을 넣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세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건 그대로 있지 않고 빠질 것 빠지고 여기 있는 것도 들어오면 여기서 나간 것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전자 아닌가요? 그렇죠.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건 만약에 암이 아니었던 것 중에 새롭게 암이 되면 그걸 플러스 알파로 해서 우리가 암으로 해석할게 라고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보험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니다. 포함한다라는 건 그때의 기준을 포함하겠다라고 해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에 아니면 아닌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즉 폐암이 제자리 암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리 암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D00 코드고 이걸 갖다 쓰겠다고 한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보험약관이 보험 사고 발생 기준 증권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겠죠. 그냥 포함하겠다라는 문구가 계속 존재하면 되겠죠. 왜 바뀌었겠어요? 지니까 바뀐 거죠, 보험사가. 지금 누가 봐도 포함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대로 고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걸 열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보험회사에서는 아니야. 그때 당시 이 기준은 아니고 그때 당시 기준을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깨알 같은 그 글씨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나요?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나요?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보험약관은 누가 만든 거죠? 보험사가.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긴 거예요. D02를 받든 C34로 받든 진단 코드는 지금 문제되실 게 전혀 없어요. 조직검사 결과를 봤을 때 제자리암, 상피내암으로 나와 있으면 인시추가 달려 있으면 분쟁 대상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보험 가입할 때 KCD 8차 기준으로 가입을 했어요. KCD 8차가 2020년 1월입니다. 그때 이후로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의사가 C34 코드를 줬어도 그냥 제자리암으로 돈 받으셔야 돼요. 분쟁될 게 없어요. 그러면 7차 때 가입을 했어요. 7차 때 가입을 했어도 그 밑에 보험사고 발생 기준으로 암을 평가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분도 지는 거죠. C34가 들어가도. 근데 포함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싸워야죠. 그럼 보험사가 저희가 약관을 만들었고 저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만들어서 이거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주게 됐네요 하고 지급을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 기간제 폐포암과 관련된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었고 소송 판결 나오기 직전에 보험회사가 소치하를 했습니다. 왜냐면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이 존재하고 그 판결문이 존재한다는 건 판례가 돼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의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 폐암, 기간제 폐포암과 관련된 거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판결문 내용이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의학적, 병리학적 분쟁이 아니라 약관 해석과 관련된 법리적인 해석이다.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병리학적으로 판단이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 서제스티브나 서스피셔스 같은 내용이 들어가서 의심된다라면 자문을 가야겠죠. 왜냐면 진짜 병리학적으로 확정이야 아니야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병리학적으로 폐 제자리암으로 나왔어. 근데 이거를
약관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약간 해석으로 의료 자문을 할 이유가 전혀 이유가 없는 없으니까. 근데 보험사는 항상 어디로 가요? 의료 자문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의료 자문을 간다면 어디로 갈 거고 어떤 질문을 할 건지. 이 안보험이 분쟁이 생기면 소비자가 제일 먼저 쪼르르 달려가는 데가 어딜까요? 이 진단을 내려준 의사한테 가겠죠? 주치의를 만나요. 근데 약관에서 임상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나요? 아니잖아요. 누구 의견 따르기로 했어요? 병리과. 병리과가 진료가 있나요? 없잖아요. 병리과 가시면 현미경 보고 계세요, 교수님들이. 그리고 거기는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니라 페이퍼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병리 보고서를 제시하신다고요.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물어보실 건데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임상 선생님한테 아무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셔도 임상 선생님이 병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시점으로 이게 뭐 기관지 폐포하면 이런 얘기 못해요. 보험사가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만약에 자기가 조직검사에 폐해 제자리 함정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가입한 게 KCD 7차 이전 계약이고 이러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 받으셔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사도 이 기관지 폐포암과 관련된 사례들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이런 분쟁 사례가 많이 없고 지역적인 분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분쟁이 되면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2020년이면 그 이전에는 이 제자리암이 굉장히 금액이 적을 때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1, 2년 전에 네. 일반암 진단비는 100만 원 넣고 그 유사암 진단비를 2천만 원 넣어서 가입하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많았었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도울 수 있고 분쟁을 안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그러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도 제자리암이니까 분쟁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C3사 적혀 있으면 보험사가 그거 핑계로 100만 원만 줄 수도 있겠네. 그렇죠. 100만 원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또 거꾸로 된 분쟁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보험 상품을 보고 청구 전략을 먼저 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역시 조직검사 결과지를 무조건 보고 청구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기 상품 보고 약관 보고 해야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